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25년의 상장 첫 번째 타자 미트박스 글로벌과 유한타제 17호 스펙이 실망스럽게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크게 기대가 되던 종목들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냥 결과적으로는 그럴만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런 우려 속에서 내일은 무려 세 종목이 동시에 상장을 합니다. 아스테라시스, 데이원 컴퍼니, 와이즈넛. 아스테라시스부터 해서 체크포인트를 같이 확인을 해보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였고요. 24년 3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실적도 우상향 추이를 보였습니다. 공모가는 상단인 4,600원에 확정됐고 DB금융투자에서 배정을 받았어요. 최종적으로 배정 내역부터 확인을 해보면 우리사주 미달 없고요. 기관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우리사주의 1인당 배정 금액이 약 1,150만 원이었는데 다 소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수요 예측대에 확약이 9.98%였는데 배정 후에는 64.82%까지 늘어났습니다.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 위주로 배정을 해주면서 6배 이상이나 증가하는 기업을 토한 거죠. 3개월 확약 비중이 64.04%로 높습니다. 이렇게만 잡아줬으면 좋겠네요. 다른 증권사들도. 네,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을 하면 32.08%로 감소하고요.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538억 원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확약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기존 주주의 비중도 높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유통 물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자, 매각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의 비중이 84.54%나 되거든요. 국내 기관은 7.51%, 일반 청약자는 7.79%.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 개인, 소액 주주들의 물량이 되겠는데요.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봤을 때 투자 단가가 100원, 400원, 800원, 1600원, 1400원 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장일에 다들 엑시트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들도 아스테라시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을 거라 바로 냅다 던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건을 정리해보면 확약은 정말 의미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여전히 가볍지는 않고 그리고 기존 주주의 존재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오늘 미트박스는 고가 기준으로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겨준 수준, 진짜 잠깐 수익 구간을 주고 계속해서 어려운 흐름을 보였는데요. 기본적으로 LGCNS의 증시자금 약 21조 원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타 수급 자체가 더 약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 미트박스가 하단이긴 하지만 가격이 여전히 비싸고 공모가 아래 가격에 들고 있는 기존 주주가 전부 다였고 딱히 매력적인 조건들이 없어서 그런지 매수세 자체가 너무 안 붙더라고요. 거래량도 굉장히 적었고. 네. 내일은 LGCNS의 환불금이 입금은 되니까 기본적으로 단타 수급이 오늘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희망을 품어보고요. 아스테라시스는 25년 예상순이익 기준으로 주당 평가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약 9,587원, 공모가보다 108% 높은 수준으로 산출이 되긴 하거든요. 클래시스, 원텍, 하이로닉의 오늘자 시총 기준으로 평균 펄을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아스테라시스는 다행히도 주당 단가도 4,600원으로 굉장히 좀 저렴한 느낌인데다가 밸류 측면에서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미트박스와는 다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단독 상장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동시라서 약간은 기대치를 낮춰서 80% 뭐 그 정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섹터, 가격, 밸류, 확약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기존 주주의 비중과 그들의 단가 그리고 동시상장 요거는 단점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비례까지 하신 분들 손익분기점이 약 20.6%거든요. 주가로는 약 5,547원. 요 위에서는 팔아야 파킹 이자와 청약 수수료를 떼고도 남는 것이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은 데이원 컴퍼니, 성인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다루는 회사였고요. 적자 기업입니다. 이익 미실현 상장을 추진했고요. 공모가는 밴드 하단에서 41% 추가 할인된 13,000원에 확정이 됐고 미래와 삼성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배정 내역을 보면 기관 투자자 미납은 없었어요. 그리고 얘도 수요 예측대에 확약이 전무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도 0%고요. 그래서 유통 물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32.28%, 공모가 기준 약 571억 원. 원래는 데이원 컴퍼니가 셋 중에서 가장 가벼웠는데 아스테라시스의 확약 덕분에 아스테라시스가 데이원보다 최종적으로는 더 가벼워졌습니다.
네,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 중에서 여기도 기존 주주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69.01%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관이 20.44%, 일반 청약자 7.75% 순서네요.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5% 이상의 벤처금융과 기업들이 있고요. 1% 이상을 들고 있는 기업과 VC, 개인들이 있어요. 주주 구성이 굉장히 다양한데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체크해서 보면 21년과 22년 투자자들은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들어오긴 했거든요. 17,645원, 21,932원.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포인트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조건 정리해보면 확약이 없고 유통 물량, 기존 주주 비중, 유통 가능 금액, 시가총액 모두 딱히 매력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네, 예쁜 구석이 없습니다. 그나마 일부 기존 주주의 단가가 공모가 위라는 것 정도? 근데 불안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데이먼 컴퍼니가 매출액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었는데요. 비교 기업의 스튜디오 미르나 위즈윅 스튜디오 이런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 회사들을 포함시켜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네, PSR을 높였거든요. 그나마 비교 대상 중에서 사업 유사성이 큰 기업은 멀티캠퍼스 뿐이었거든요. 국내 기업 중에서. 그래서 피어그룹의 멀티캠퍼스만 놓고 제가 PER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 7,581원. 이게 25년 추정순이익 기반입니다. 근데도 7,581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 교육회사들은 시장에서 엄청나게 낮은 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먼 컴퍼니가 콘텐츠 회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PSR을 굳이 지표로 삼았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걸 보면서 데이먼 컴퍼니는 최대한 상장 당일에 팔고 나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겠다. 빠진다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공모가가 하단에서 41%나 할인이 된 수준이고 21년과 22년 투자자들의 단가가 높다는 것에 약간의 희망을 걸어보긴 하겠지만 환매 청구권을 쓸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매 청구권은 타사 출고하거나 가족 계좌 모으기 하면 사라지니까 내일은 좀 살려두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데이먼 컴퍼니의 비례 손익분기점은 약 3.15%, 13,410원 선입니다. 수익 기회를 줄지 아니면 판매 청구권을 써야 될지 내일 데이먼 컴퍼니의 손실폭이 좀 크다면 지금은 밸류 자체에도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와이즈넛입니다. AI 소프트웨어 회사였죠. 현재 챗봇과 검색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었고요. 21년, 23년은 흑자였는데 24년에 적자 전환한 것이 좀 아쉬웠고 공모가는 17,000원, 하단에서 29% 할인된 가격입니다. 삼성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어요. 우리사주에 미달이 없고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우리사주 1인당 금액은 약 226만원 정도였어서 미달 안 난 게 크게 의미를 갖진 않겠고요. 최종적으로 확약은 4.70%입니다. 모두 6개월에 분포하고 있어요.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고 적용해서 최종 유통물량 계산하면 66.75%. 많네요. 그리고 공모가 기준 1,483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너무 무거워요. 유통물량도 너무 많고. 게다가 기존 주주의 비중이 90.53%입니다. 상장일 유통물량의 대부분은 기존 주주 물량이라는 거죠. 벤처금융, 주요 개인들도 있고 기타 소액주주들의 물량도 꽤 많은데 주요 주주 중에서 5% 이상 주주 중에서 솔본 인베스트먼트의 단가가 약 2,091원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2,000원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솔본을 포함한 주요 VC들과 개인들의 투자 단가는 매우 낮은 수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솔본 인베스트먼트는 보유 물량을 양도할 경우에 최대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도록 해서 상장 당일 시장에서 물량이 바로 풀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솔본 인베스트먼트의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유통가능 금액은 약 1,157억 원으로 계산돼요. 거의 아스테라시스와 데이먼 컴퍼니를 합한 격으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무겁다는 거 체크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KOTC에서 22년 12월부터는 거래가 되던 종목이라서 기타 소액 주주들의 물량도 많은데요. 수요 예측 발표 날만 해도 KOTC에서 가격이 2만 원 위였는데 청약이 진행되면서 17,0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오늘은 18,9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공모가 17,000원과 거의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 전체 기간을 차트로 한번 그려보면 17,000원 아래에서의 거래도 당연히 존재하긴 하지만 그거는 좀 일부긴 하고 주로 공모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또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래서 와이즈넛은 인간적으로 공모주로서 유통 물량이 너무 많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웬만한 코넥스 이전 종목들보다도 조건은 훨씬 더 안 좋은 축에 속해요. 게다가 제가 수익 예측 영상에서 25년 추정순위 기반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했을 때 약 23,498원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게 공모가보다 38% 높은 수준이죠. 근데 보니까 비교 대상 회사 중에서 엠로의 PER이 너무 아웃라이어 수준으로 높더라고요. 나머지는 20배 수준인데 엠로 혼자 80.11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엠로는 삼성 SDS의 인수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삼성 SDI와 함께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가 있다라는 소식에 또 최근에 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 실적 자체도 강한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에 비해서 혼자 월등히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는 엠로는 제외하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외하고 두 개 기업의 평균 펄을 적용하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13,542원. 공모가보다는 20% 낮은 수준입니다. 자, 근데 와이즈넛은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니까 한글과 컴퓨터, BI 매트릭스보다는 조금 높은 밸류가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30배를 적용을 해본다면 주당 평가가액은 딱 공모가 수준으로 산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상장한 이후에 이 주식을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 공모가보다는 꽤 낮아져야 매력이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그나마 경쟁회사이자 사업 유사성이 높은 솔트룩스, 코난테크놀로지보다는 시가총액이 약간 낮은 수준이긴 한데 큰 차이는 없어서 또 상승 여력이 커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도 두 회사 대비해서 실적은 좀 좋은 편이라 시장 참여자들 그 부분에 점수를 쳐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장 이후의 얘기고요. 자, 정리를 하면 와이즈넛은 AI 섹터 매력이 있긴 하지만 공모주로서 유통 물량의 단점이 너무 도드라집니다. 특히나 기존 주주의 비중이 너무 높고요. 더군다나 세 종목이 동시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매수 주체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듯해요. 전혀. 굳이라는 느낌? 지금 KOTC를 비롯해서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들어온 기존 주주들이 상장일에 팔지 않고 버텨준다고 해도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매수세가 안 붙으면, 매수세가 없으면 주가는 버티는 게 어렵지 않을까? 아무 의미 없지 않을까? 근데 또 늘 상장이라는 예상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긴 하죠. 와이즈넛의 비례 손익분기는 약 0.29%, 17,049원 위에서 팔면 수익이긴 합니다. 손익분기점이 낮아서 수익 내기 쉽긴 할 텐데 과연 플러스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플러스를 보여줄지. 네, 세 종목 조건 비교해보면 아스타라시스가 공모가 가격 자체만 놓고 봐도 그렇고 밸류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확약도 높고요. 그나마 셋 중에 상대적으로 제일 가볍기도 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비교 우위를 갖기는 하고요. 나머지 두 개는 정말 모르겠어요. 내일 두 종목의 결과를 좀 보면서 향후 공모주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조금 더 깐깐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아 봐야겠습니다. 진짜 내일은 LGCNS 환불금이 단타 수급을 기본적으로 우선 좀 살려줬으면 하고요. 갈만한 아스테라시스 같은 것은 확실히 무브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데이원 컴퍼니와 와이즈넛은 손실 각오하고 내일 잘 대응을 해봐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상장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